이 인도를 약간 쉽게 생각하고 정복하기로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인도 원정 자체가 어쩌면 원정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바카세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완벽하게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이제 그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뭐 엄청나게 넓은 땅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또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거든요.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곡창지대를 두 개나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당연히 이것을 기반으로 엄청난 황금과 보물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밑에 있던 그의 장군들과 부하 장병들은 페르시아 정복전쟁 이후에 더 이상의 정복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충분한 땅과 황금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냐? 정말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당대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8년 만에 모두 무너뜨리고 고대 최고의 명장이자 전쟁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그런 인물이죠.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하고 진정한 신의 아들임을 반드시 증명해내고 말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세상의 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이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절대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왕이었어요. 결국 부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결국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더 동쪽에 있던 지역, 즉 인도 지역까지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살던 이 고대 시대는 굉장히 문명 자체를 갖고 있던 나라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지구촌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세계관이 작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로스와 그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동쪽 맨 끝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인도조차도 원래는 엄청 인도가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인도를 그렇게 큰 나라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의 파키스탄 정도의 그런 적당한 크기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인도를 약간 쉽게 생각하고 정복하기로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인도 원정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원정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알렉산드로스와 그리고 그의 젊은 장군들 그리고 부하 장병들 사이에 점점 갈등이 커지게 되는데요. 8년 동안 왕을 위해 미친 듯이 싸웠고 이제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했는데 또 싸운다고? 이건 좀 진짜 아니지 않나?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전진하는 동안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도 알렉산드로스는 이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여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인더스강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일단 이 인더스강은 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을 경계로 나누는 어떤 그런 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중 하나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죠. 이 인더스 문명이 탄생한 지역도 바로 인더스강 지역인 것이죠. 이렇게 유서 깊은 인더스강의 북쪽 지류가 있는데 이 북쪽 지류를 히다스페스 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강의 북부 지류인 히다스페스 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다스페스 강은 인도의 북부 지역인데 이 인도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포로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스 왕과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큰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히다스페스 전투가 이 포로스 왕과의 대결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326년 5월 히다스페스 강가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인도의 포로스 왕이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 군대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알렉산드로스 군 측은 보병 4만 그리고 기병 4천으로 총 4만 4천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의 왕 포로스의 군대를 살펴보면 일단 보병은 3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 그리고 기병은 6,000기, 그 다음에 덧붙여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전차 500대와 코끼리 400마리로 총 4만 8천에서 5만 명가량의 병력이 포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 병력의 규모를 듣자마자 굉장히 기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전투를 페르시아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중국처럼 약간 인해 전술이 주 전법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과 싸울 때는 항상 자신이 훨씬 더 적은 수의 병력으로 페르시아의 어떤 대물량 공세를 이겨내야 했던 그런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자신과 어떤 비슷한 병력의 규모로 도전을 해온 것이고, 게다가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까지 정복을 한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는데 그 명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던 이 포로스 왕의 기백과 도전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산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규모의 군대로 도전해오는 적은 처음이구나. 하하, 즐겁다 즐거워. 인도의 왕 포로스여, 이 알렉산드로스가 당신의 기백에 맞춰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하지만 북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포로스라는 인물도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히다스페스 강은 폭이 1km가량 되는 생각보다 큰 강이다.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과 물살을 이겨내야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강을 건너자마자 아직 대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군대는 코끼리 200마리 부대를 앞세워서 알렉산드로스가 주둔해 있는 본진 바로 강 건너편 맞은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히다스페스 강을 건널 경우에 바로 노리고 있다가 코끼리 부대 200마리를 앞세워서 이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짓밟으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러한 포로스 왕의 의도 역시 알렉산드로스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일명 허허실실 작전을 펴게 되는데요. 여기서 허허실실이란 상대의 방심을 이용해서 실익을 챙겨먹는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의 방심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자신의 군대를 두 개의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군대를 제1군과 제2군으로 양분한다. 제1군은 나 알렉산드로스의 지휘 아래 기병을 주 전력으로 한 발빠른 부대 위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제2군은 일단 본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추후 내가 신호를 내리면 그때 강을 건너 같이 협공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제1군과 제2군으로 군대를 양분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은 자신이 맡았고 2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장인 크라테로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2군은 원래 위치였던 본진에 그대로 주둔하게 되고, 이 2군은 포로스 왕이 보이는 가운데 꼼짝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자신은 발빠른 제1군을 이끌고 본진을 떠나서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을 이끌고 이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역을 이곳저곳 쑤시면서 계속 강을 건너는 척 신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그 알렉산드로스의 본진 바로 강 건너편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강을 건너기만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던 포로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도대체 알렉산드로스는 언제 강을 진짜 건너는 것이냐? 위치도 계속 바꿔서 시도를 하고 있으니 도저히 감을 잡기가 힘들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구나. 사실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포로스가 강을 건너는지 마는지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알렉산드로스가 진짜 강을 건너기 좋은 지점을 찾고 있던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지점을 찾아본 끝에 진짜로 강을 건널 만한 좋은 지점을 찾게 된 것이죠. 좋았어. 드디어 강을 건너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강의 폭도 좁고 물살도 약하군. 포로스 왕이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는 밤중에 몰래 빠르게 이곳을 거두도록 한다. 모두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제1군은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가 흐르던 북쪽 지역에서 밤중 도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건너고자 했던 지점이 강의 건너편이 아니라 강의 중간에 있던 어떤 섬과 같은 모래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이 폭이 좁고 물살이 약한 곳이 바로 강 건너편인 줄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 알렉산드로스가 앞장서겠다. 모두들 최대한 빠르게 나머지 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당황한 상태였지만 이 모래톱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앞장서서 다시 건너편으로 빠르게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도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강을 건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게 되고, 시간도 지체가 되면서 병사들이나 말이나 장비들도 일부 떠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제1군은 결국 힘겹게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간신히 강을 건너는 사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면서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도 결국 이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포로스 왕 몰래 강을 건너고자 했던 이 원래 알렉산드로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녀석, 우리 몰래 강을 건너려고 했군. 나의 아들아, 너에게 당장 발빠른 기병 2000기를 주겠다. 알렉산드로스는 강을 건넌 직후라 상당히 지쳐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군에게 타격을 주고 오거라.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아들이 이끄는 기병 2000기와 막 강을 건너서 아직 전열이 재정비되지 않았을 수 있는 알렉산드로스 제1군이 전초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 외로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실 보통의 군대였다면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군대가 혼란에 빠지거나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전쟁의 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남달랐던 것이죠. 굉장히 힘겹게 강을 건넌 직후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전혀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고 완벽한 조직력을 선보이면서 빈틈이라 생각하고 쳐들어왔던 포로스의 아들과 그의 기병 2000기를 완벽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로스 왕도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코끼리 200마리를 단단히 앞세워서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렸다가 바로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틀어졌군. 이미 알렉산드로스의 제1군이 북쪽에서 강을 건너 이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2군 같은 경우 아직 본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도 군대를 양분해서 양쪽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주 전력군은 나 포로스를 따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하도록 한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이 포로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포로스가 드디어 움직이는군. 이 순간을 기다렸다. 포로스는 코끼리와 낫전차 등 덩어리가 큰 부대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포로스의 양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이끄는 제1군을 또 한 번 양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병과 또 발빠른 해병대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을 이끌게 되고 나머지 부장들에게는 해병대를 맡겨서 기병은 포로스 군대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해병대는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양 갈래로 나뉘어서 포로스의 군대를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쪽으로 포로스의 전진 부대를 압박하는 사이 본진에 있던 크라테로스는 드디어 강을 건너 포로스 군대 뒤를 치도록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작전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고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했던 포로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로스의 세 개로 나눠진 부대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세 방향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의 예측과는 달리 정말 코끼리 200마리가 아주 용맹하게 싸우면서 예측 불허의 힘을 발휘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포위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로스의 군대는 하나둘씩 쓰러지게 되었고 코끼리 부대 역시 200마리 중에서 80마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인도의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수많은 상처를 입고 정말 자신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결국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지게 되고 포로스 왕은 상처를 입고 싸우다 지친 나머지 기절을 하게 됩니다. 남은 80마리의 코끼리 부대 역시 포로스 왕이 쓰러지게 되자 모든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표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와는 달리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는 정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적잖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포로스 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포로스가 대답합니다. 끝까지 나를 왕으로서 예후해달라. 죽더라도 왕으로서 당당하게 죽고 싶다. 알렉산드로스는 끝까지 명예를 갖고 당당한 이런 포로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좋다. 당신을 인도 북부의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주지. 당신의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포로들도 풀어주겠다. 대신 나 알렉산드로스와 피를 맺은 형제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인도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알렉산드로스와 동맹을 맺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북부 인도 원정은 무사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알렉산드로스 인도 원정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